갑자기 추워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찬바람 불면 막 뼈까지 시려워가지고 진짜 막 오리털 파카로 중무장하고 다닙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다음 주 킨텍스 일요일날 가려고요. 일단은요, 예정은 병원에 오전 진료만 잠깐 보고요, 한 12시쯤 슬슬 출발해가지고 킨텍스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지 않아도 고양이가 전선 못 듣게 하는 거는요, 다이소 가시면은요, 아니면은 전기 줄 보호하는 용구들을 팔아요. 그걸로 감싸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통 강아지용 기준으로 나와요. 이렇게 감싸는 게 돌돌돌 감싸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호용과. 그거 말고 토끼용이 따로 팔아요. 토끼용으로 구입하세요. 왜냐면 고양이 이빨이 강아지보다 훨씬 날카로워가지고요, 웬만하면 다 뜯어요. 고양이가 코로나 걸릴 때 인간도 고양이가 걸린 코로나에 걸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고양이가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 다른 종류예요. 종과 종마다 걸리는 바이러스의 타입이 다르고 이 타입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DNA에 들러붙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차가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고양이에서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 5건, 10몇 건 정도 보고가 있었어요.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양이에 감염된 예는 보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고양이나 강아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예는 아직까지 보고된 예는 없었습니다. 고양이 소변은 어떻게 치우나요? 잘 치워야죠. 고양이 소변 스쿠프를 든다, 화장실 앞으로 간다, 모래를 푼다, 걸러지는 거 거르고 비닐에 버려서 묶어서 버린다, 이거 아닌가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고양이 오줌을 치우는 방법이? 모래삽 추천하시는 제품 혹시 있을까요? 모래삽 요즘에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컨츄리캣에서도 좋은 모래삽 이번에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 광고했던 그 고양이 모래 만드는 데서 모래삽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고 샘플 보내줬는데 괜찮더라고요. 가볍고 안 부서지고 입자도 잘 걸러지게 되게 구멍도 적당하게 잘 만들었고 신경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컨츄리캣에서 새로 난 모래삽 괜찮고요. 그 다음에 패스룸에서도 모래삽 이번에 신경 써서 만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번 샘플 받아봤는데 좋더라고요. 그것도요. 맥북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활용도 높게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걸로 글도 쓰고 자료도 찾고, 그럼 지금 라방도 맥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노트북 같은 게 못 받쳐주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되게 해상도가 높은 DSLR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거기다 오디오 신호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웬만한 노트북을 꼭 붙여봤더니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리는 것도 맥북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 신형 맥북이 성능이 되게 좋은 거 나왔다 그래가지고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뿌듯해요. 사실은요. 되게 큰돈 들여 질렀는데 오면은 아마 조금 더 이것저것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핑계고요. 그냥 지르고 싶어서 질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핑계입니다. 지금 맥북으로도 잘 돌아가는데 그냥 또 새로 또 앱등이가 참을 수 있나 했더니 엉덩이 들썩들썩하다 바로 질렀죠. 신형이래길래 그냥 눈 질끈 감고 22개월 질렀습니다. 22개월 노예입니다. 유튜브 22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22개월 동안 제가 유튜브를 그만 못 듭니다. 열심히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쌤도 은근 신상해. 저 전자제품만 그래요. 전자제품만. 제가 사람도 안 만나고요, 술도 안 먹고요, 뭐 취미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전자제품 너무 좋아요. 저 IT 유튜버가 됐어야 되나봐요. 저는 사실은 100세까지 유튜브 가자. 그럼 100세까지 유튜브를 가려면 내가 또 뭐를 질러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할부를.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약간의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라 그런 건데, 사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이제 이게 다른 고해가 들어온다고 해결되는 건 사실은 착각이에요. 이게 다른 고해가 들어온다 해결되냐? 왜냐하면 얘의 그 의존의 대상은 지금 집사님이신 거지 새로 들어올 고양이가 아니거든요. 새로 들어올 고양이는 친구긴 하지만 얘가 의존하는 의존 대상이 아니에요. 얘가 심심해서 입으로 뭘 빠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놀이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얘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으면 높았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가 뭐 의존해가지고 서로 막 알콩달콩 잘 지내고 더 이상 뭐라는 걸 안 빨 것이다, 이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건 이 의존성이, 주인에 대한 의존적인 성향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랑 비슷하겠네요. 오늘의 주제가 어떨 때 약물 치료를 들어가야 되나요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인에 대한 의존 성향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컴포팅 비해를 보이고 있는데, 의존적 성향이 과연 어느 정도 약을 먹어야 해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냐, 아니면 그냥 얘가 버틸 수 있을 만한 정도냐는요, 얘의 삶의 질에 달려있어요. 얘가 삶의 질이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인이 없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약을 안 먹여도 돼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없을 때, 진짜 외출을 했거나 나갔을 때 CCTV로 관찰 한번 해보세요. 얘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처음에야 뭐 문 앞에서 울고 불고 하기도 하고 찾긴 하겠지만, 1시간 뒤에 혹은 2시간 뒤에 정상적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잠도 잘 잔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정상적인 행동을 못한다, 계속 물끄러미 주인이 나간 곳만 향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근데 밥도 물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서 잠만 잔다. 이런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분리불안 맞거든요. 이 정도로 의존적이라고 하면 얘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안 필요한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요. 이런 것도 이제 고양이도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샤미나 러블 같은 애들 이런 종류의 질환, 뇌 질환이 되게, 뇌신경계 질환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약물 처방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의외로 효과 많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상하면은 일단 약물 치료 정도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아니면 혼자 있어서 그렇다,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고양이라 그렇다, 뭐 가둬서 키워서 그렇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막 내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막 정신과 상담 가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고자 갑자기 뭐 회사도 그만두고 뭐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걸 다 때려친 다음에요, 나 갑자기 나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에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서 약을 먹으면서 여기서 꿋꿋하게 버티는 거잖아요.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요. 고양이도 똑같아요. 얘가 뭐 좁은 실내에 갇혀있는 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아니 뭐 선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얘를 그럼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자 자연으로 보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약을 먹여서라도 이 실내 적응을 시키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이거는 사실은 도의적으로도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혹시요, 제가 많은 분들의 질문에, 모든 질문에 답은 못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꼼수를 부린 게, 혹시 제가 답변을 다 못 해드린 것들은요, 이 라방이 끝나면 아쉽잖아요. 여러분, 이 라방 딱 끝나자면 10시면 칼같이 끝내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쉽잖아요. 그럼 이거 끝나고요, 그대로 10시부터 미국 수의사님이 라방을 시작합니다. 그 방 가서 윤쌤방에서 질문했는데 지금 답변을 못 받았다고 답변 좀 대신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0시부터 미국 수의사님이 라방을 시작하니까 그 방으로 가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시켰다 그러세요. 윤쌤이 여기다 질문하면 답변해주기로 했다가 한번 우겨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게. 제가 요금 비록 먹겠지만 미국 수의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미국 수의사님. 제가 미국 수의사님 좀 전에 미국 수의사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이 라방이 10시에 끝나면은요, 그 10시부터 미국 수의사님 방에서 라방이 또 시작됩니다. 미국 수의사님은 저보다 100만 배쯤 더 친절하시고 더 아는 게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겠습니다. 저는요. 자, 미국 수의사님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미국에서 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수의사가 되는 방법은요, 수의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수의사가 될 수 있나요? 어린애 친구들이 가끔 질문해. 뭐 초등학생들도 오고 중학생도 오거든요. 가끔 수의사 되고 싶다고 오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공부하세요. 그 소리밖에. 국영수를 열심히 하셔서 수의사가 됩니다.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저는요. 이미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요, 뭐 마음을 따로 수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후천적으로 그분들은 뭐 소시오패스나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동물을 사랑하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 동물이 좋아서 수의사가 될 때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라 그러면은 그분은 자질적으로는 수의사가 될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이제 머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죠. 국영수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요, 수의학과에 들어갔을 때 저 나름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법 그래도 반에서 제법 그냥 뭐 1, 2등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잘하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저희 때는요, IQ를 공개해서 알려줬어요. 학생들한테. 우리 IQ 테스트 2번인가 3번씩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평균 IQ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꽤 높은 축에 들어갔어요. 제 IQ도요. 뭐 멘사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높은 IQ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름 자부심이 있었어요. 난 머리 좋구나 이러고. 수의학과에, 건대 수의학과에 딱 들어갔거든요. 서울에 있는 수의학과에 딱 들어갔는데 일단 30%가 멘사였어요. 그리고 저는요, 중하위권이었어요. 거기서요. 똑같은 공부량으로 공부해도 죽어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집중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논 것도 아니에요. 전 술을 안 마시니까요. 뭐 당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팅 소개팅 나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도서관에 앉아서 아무리 공부해도 애들을 못 따라가요. 입학할 때만 그냥 장학금 좀 받아봤고요.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장학금 못 받아봤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량, 단위 시간당 공부량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IQ는 어쩔 수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IQ를 노력으로 극복하는 거는 진짜 그 작은 차이일 경우 얘기죠. 이게 멘사인 애들하고 나하고 비교해봤더니 걔네 2시간 공부량이 내가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있는 공부량과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걔네가 맘먹고 2시간 안에서 집중하면은요, 내가 뭐 5시간, 6시간 해도 그 2시간 공부량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학습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그 갭을 노력으로 메꿔야 되는데 메꿀 수 있는 갭도 역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랑은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무한대로 외울 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한대로 외울 게 쏟아지거든요. 막 진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꺼운 해부학 책에 있는 의학 텀들을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진짜 무한대로 쏟아지고 계속 시험을 보다 보니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쏟아지는데
그거를 무한대로 계속 외워대야 되는데 그게 되더라니까요 진짜. 근데 학습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암기력 되게 중요해요. 수의사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능력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도 우린 계속 공부하고 있고 요즘도 매주 일요일마다 저는 그 100만 원짜리 따로 행동학 강의 김선환 교수님한테 과외처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많이 듣고 있고 수의사들도 밤마다 계속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어요. 돈 내고 듣는 강의들 많아요. 새로 미국에서 뭐 누구 배워서 오셨다 그러면 또 그분 강의 또 듣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때 학습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요. 나이 들어서도 우리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포기하면 편해진다. 근데 좋은 말입니다. 포기하면 편해지는데 진짜 포기할 거야. 진짜. 사료 섞어서 급여해도 되나요? 뭐 섞어주고 싶다 그러면 사료랑 사료를 섞으시면 안 돼요. 고양이한테는요. 고양이는요 보통 사료를 바꿀 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A라는 회사 사료를 먹고 있는 고양이한테 이제 B라는 사료를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섞어버려요. 처음에는 뭐 25대 75, 그 다음에 50대 50, 그 다음에 다시 75대 25,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바꾸잖아요. 조금씩 한 달에 걸쳐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서 4단계로 바꿔야 되는데 고양이는 그렇게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양이는 사료를 한 입에 여러 개를 우자작 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한 알씩 집어먹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입에 넣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뱉어버려요. 그래서 섞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고양이의 기호성을 존중하지 않고 사료 이 사료의 냄새가 이 사료 표면에 묻는 걸 되게 싫어해요. 기호성을 확 떨어뜨려 버려요. 전체 기호성을요. 그래서 고양이는 원칙이 뭐냐면요. 따로 주신다예요. 나란히 주시는 거예요. 밖을. 그래서 카페테리아를 차려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화장실 바꿀 때도 마찬가지야. 리터 카페테리아를 차려주라 그래요. 모래를 바꿀 때도요. 그래서 똑같은 화장실 2개에다가 서로 다른 모래를 깔아주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 바꿔야 될 모래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사료도 똑같아요. 양쪽 똑같이 놔주시면요. 처음에는 자기가 먹던 것만 계속 먹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안 먹던 바꿔주고 싶었던 사료 이불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불대는 사료를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기존에 먹던 사료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는 무조건 고양이의 기호성이 1순위예요. 많은 종류 공격성들이 사실은 약물 치료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집사님들은요. 죄송한데 너무 착해요. 그리고 한국의 집사님들은 너무 헌신적이에요. 이렇게 장난이 아니고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우리 지금 이 방에 계신 집사님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격성 문제로 저한테 상약으로 올 정도면요. 가벼운 공격성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진짜 피가 철철 나게 물렸던 대부분의 경우는 파양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돼서야 공격성에 대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대부분 참으시더라고요. 너무 헌신적이다 보니까 그래 물 수 있지 뭐 그래 물 수 있어 너는 그래 힘들겠지 혼자 있었으니까 그래 괜찮아 뭐 너 내가 너를 잘 못 키워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해 오히려 이러면서 그냥 참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미 그 전부터 사실은 치료가 들어가든 어떤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너무 착하셔가지고 또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헌신을 하시다 보니까 참으시다가 너무 정말 심각할 때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공격성 질의 주시는 게 대부분 엄청나게 심각한 게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지 가끔. 아니 어떻게 이지영이 될 때까지 참으셨지 이분 어떻게 이지영 될 때까지 키우셨지 얘를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만들거든요. 본인들이 미안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집사분들 잘못이 하나도 아무리 들어도 집사분들의 잘못은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난 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고양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요. 특수아동들이 있잖아요. 특수아동이 내가 못 가르쳐서 특수아동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선천적으로 어떤 결핍이 있게 태어난 거예요. 머릿속에 결핍이 있게 태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선천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선천적인 어떤 충동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이제 공격성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불안감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뇌 세로토닌 부족이나 어떤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부족이나 아니면 뇌 신경 전달 모찰의 비율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보통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못 가르쳐서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 먹여서 여러분이 뭐 집을 너무 오랫동안 비워서 여러분이 너무 얘를 혼자 외롭게 둬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이 얘를 구조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얘를 소리를 질러가지고 여러분이 얘를 뭐 때린 적이 있어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뇌에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막 윽박지르거나 야단치거나 얘를 혼자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제대로 못 키웠거나 뭐 음식을 잘못 줬거나 이렇다고 뇌에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기진 않거든요. 이건 선천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고양이고요. 그렇게 태어난 고양이에요. 그냥 특수아동인 거고 여러분이 조금 더 헌신적으로 돌봐줘야 될 대상인 거고 치료가 필요한 애들이죠. 얘들은요. 여러분이 미안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약물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환경적인 보조가 필요할 수 있고 여러분의 조금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지 그냥 여러분이 잘못 키운 애들이 아닌 거예요. 걔네들은요.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왜냐면 뭐라 그래 요즘 들어 다시 느끼는 건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자기 고양이한테. 내가 보기엔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너무 열심히 여러분은 잘해주고 계신데 그냥 괜히 미안해해요.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지나칠 정도로 잘 키우셨고 지나칠 정도로 지금도 잘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그 아이가 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고양이 당뇨들은요 많은 경우가 사료만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기에만 잘 잡기만 하면은. 그래서 빨리빨리 체크해 보시고 초기에 잘 잡으면 사료만으로도 인슐린 없이 사료만으로 조절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만 조심하시면 좋아지는 경우 많아요. 사람 당뇨도 그렇거든요, 그거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또 드릴게요. 동물권 10년대 레이에서 25, 26일인가? 다다음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뭐지? 그 바자회를 연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비용을 좀 마련하려고, 운영비를 마련하시려고 여기저기서 되게 많은 물품들을 기부를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고양이 용품이든 아니면 뭐 실성 뭐 샘소나이트 가방도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되게 많은 좋은 물품들이 되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왜냐면 바자회라 그래서 기부를 해야 되니까 비싸게 사가라 이게 아니고 저렴하게 파는 바자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새 물품을요. 그래서 뭐 사료회사에서도 기부받고 되게 많은 기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부 물품들을 전부 다 판매하는 바자회로 운영비를 충당하시겠다고 25, 26일인가 아마 거기 금요일, 다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레이로 인스타그램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하니까 혹시 우리 병원 바로 옆이니까 오셔서 병원도 한번 들려보시면 제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도 90도 폴더 인사 드릴 테니까는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바자회에 쓸만한 물품이 있다면은요 득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저렴하게 파신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좋은 물건 득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공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